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계시겠죠? 네, 3차 시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차 시 끝나고 나서 2차 시 시작할 때에는 1차 시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2차 시로 들어갔죠. 선생님이 네이버 카페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지금 일과 워크시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한 33명 정도만 다운로드 받았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 다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 다음 시간, 즉 다음 차시 수업은 1차 시부터 3차 시까지 공부한 내용, 즉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워크시트 자료를 풀어 오신 것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이 풀이해주는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풀어보시고 풀어온 걸 토대로 풀이하는 수업 다음 시간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차시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먼저 원어민 강사 선생님의 발음을 통해서 들어보고 어떤 내용들을 배웠고 또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가보겠습니다. Dreams. One rainy afternoon in 1940, sitting at his dining room table, the 15-year-old Godard hit upon a plan. He wrote, "My life goals," on a sheet of paper. Then he wrote down 127 goals for himself. Some of the items would be relatively easy to achieve, such as visiting the Great Wall of China and joining the Boy Scouts. The list included other goals that involved excitement or adventure, such as sailing around the world and flying an airplane. Showing a strong interest in exploring unknown places, Goddard also wanted to set foot on the moon and climb Mount Everest.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느 날 그 비 온 날 오후에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주방 식탁에 앉아가지고는 15살 된 그 가다드라는 사람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막 써본 거예요. 몇 가지 목표나 세울 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127, 127개 정도나 되는 목표를 세웠다는 겁니다. 물론 전부 어려운 것들만 있었어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달성하기 비교적 쉬운 목표들,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만리장성을 방문해 보는 거라든지, 아니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는 거라든지. 자, 그때 우리 가입하다란 동사 뭐로 표시했었죠? 네, join이란 동사로 표시했었고, 우리 병렬 구조도 한번 점검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약간 다소, 어떤 흥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모험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그런 다른 목표들. 쉽게 말하면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목표들도 있다고 했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sailing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항해해 보는 것, 그리고 flying an airplane, 비행기를 조종해 보는 것,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set foot on the moon, 달에 발을 들여보는 것, 그리고 또 climb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해 보는 것 등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웠다라고 지난 시간 정리했었습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번 시간 우리 존 가다드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왜 그럼 도대체 이 존 가다드라는 사람은 종이에다가 자신의 목표를 써보기로 결심하게 된 걸까요? 자, 그것에 관한 이야기 마저 한번 들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What made John Goddard record his dreams on paper? He remembered that a friend of his dad's regretted not doing all the things he wanted to when he was John's age. He thought, "I never want to miss an opportunity to do things that I dream of." He carried the wish list everywhere he went and tried throughout his life to turn his dreams into reality. When Life introduced Goddard's story with the title One Man's Life of No Regrets, he had already realized 104 of his list of 127 dreams. He had carried out a number of adventurous explorations, including the first solo kayak trip down the length of the Nile River and standing on the top of Mount Kilimanjaro. 와,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는 멋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우리 두 개의 단어, 두 개의 표현을 마저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carry out하고 a number of 이거부터 마저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 시에서 carry something about 이란 수거 기억나세요? carry something about. 기억이 안 나시면 17페이지 다시 한번 펼쳐서 어휘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네, 무엇을 가지고 다니다, 휴대하고 다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carry라는 동사로 시작했을 때 가장 기본 의미는 휴대하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carry out 이렇게 하나의 수거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carry out something, carry out some task,
carry out some job, 어떤 임무나 일 같은 것들을 수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필요시간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행하다. 수행하다, 어떠한 것들을 처리하다, 뭐 perform이란 동사도 있을 수 있겠죠. 수행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뜻을 안 적어주면 여러분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행하다, 하다 쓸 시간 줄여서 V라고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은 여러분 뜻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법적으로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밑에 따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a number of라는 표현과 그리고 the number of라는 표현은 헷갈리기 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따로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a number of라는 녀석은 의미상으로 보자면 다수의란 뜻입니다. 다수의, 좀 많은 다수의란 뜻이에요. 반면에 the number of라는 것은 뭐뭐만큼의 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수식 구조상으로 보면 a number of는 하나의 수식 형용사적인 표현으로서 다수의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따라 나오겠죠. 자, 근데 어떤 명사가 따라 나올까요? 다수의,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입니다. 따라서 이 뒤에는 기본적으로 복수 명사가 따라 나와야 돼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다수의 복수 명사, 이 복수 명사가 이 문장 속에서 뭐가 되는 셈이죠? 그렇지, 주어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동사도 역시 어때야 될까요? 네, 이 뒤에 나온 동사도 당연히 주어 동사 수일치해야 되죠. 주어 동사 수일치라는 건 주어가 복수일 때 동사도 복수, 주어가 단수일 때 동사도 단수. 이게 바로 주어 동사 수일치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어가 복수 명사라고 했으므로 이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 역시 네, 복수 동사여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다수의 복수명사 그리고 복수동사 이럴 때 a number of 복명, 복동 이런 표현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바로 그 다음 표현인데요. the number of라는 것은 방금 우리 해석상에서도 무엇의 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문법적인 주어는 number 이게 문법적인 주어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어떤 것의 수를 세려면 그것도 역시 하나의 수는 세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것도 단수명사라기보다는 복수명사가 나오는 것까지는 a number of란 표현과 똑같아요. 문제는 근데 the number of는 의미상으로도 그렇지만 주어가 number예요. number. 우리가 number란 단어 뒤에 보면 s가 붙어 있나요? 달리 말하면 이 단어 복수명사인가요? 아니죠. 단수명사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어 동사의 수일치의 원칙, 주어가 단수명사이므로 이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는 그렇습니다. 단수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정리를 따로 할 만한 예문을 쌤이 지금 하나 제시해 드릴 테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 number of는 위에 예문이 나올 거니까 the number of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the number of 자, 그 다음 student가 좋을까요? students가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students가 맞는 거죠. 복수명사를 쓴다고 했으므로. 자, 그 다음 is가 좋을까요? are가 좋을까요? 아, 이게 좀 헷갈리는 문제일 겁니다. 자, is는 단수동사이고요. are는 복수동사입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The number of 복수명사 구문은 주어가 누구라 그랬죠? The number, number가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녀석은 단수이기 때문에 정답 뭐가 돼야 돼요? is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뭐 굳이 예문을 완성해 보자면 지금 학생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increasing 뭐 이런 겁니다. 데니쌤 수업을 구독하는 친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a number of란 표현이 보이면 해석상으로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까? 네, 다수의 어느 정도 좀 엄청나게 많을 때는 다수의란 표현, 이 a number of란 표현은 잘 안 써요. 정말 엄청나게 수가 많을 때는 a great number of 해서 number 앞에 뭐 많은의 의미 좀 더 강조해 줄 만한 형용사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a number of만 쓰게 되면 다수의 수가 꽤 많은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제 그럼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을 뻔했죠.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이제 이쯤 되면 선생님 어떤 수업 패턴 네, 아시죠? 스터디 포인트부터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공부해볼 스터디 포인트는 총 3개가 되겠고요. 3개 다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빼먹지 마시고 복습 좀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이 역시 중학교 때 잘 배우고 올라오셨을 거라고 믿어 심지 않는 파트입니다. 사역동사 파트예요. 사실 문법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문법 용어 속에 사실은 정답이 거의 다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사역이란 말은요.
누구에게 뭔가를 억지로 시킨다라는 의미의 한자어입니다. 즉,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용어 자체가 이미 문장 구조를 좀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역 동사는 주로 5형식을 취합니다. 지금 박스 칸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적어 보이죠? 그리고 목적격 보호까지 따라 나와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5형식 구문이 되겠죠. 그럼 어떤 식의 의미를 취하느냐?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도록 자,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사역동사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역동사예요. 그런데 의미가 좀 약화되어서 허락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사역동사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사역동사 하면 세 가지 머릿속에 탁 떠오르죠? 뭐가 떠올라요? make, have, let 이렇게 세 녀석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중학교 때는 make, have, let 좀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의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의미 차이 큽니다. 자, make는요, 일단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목적어는 사실 하기 싫다고요. 근데 이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를 다소 억지로 강제적으로 시킨다의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make는요. 자, 반면 그 다음 나오는 have라는 녀석은 의뢰해야 될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숙제하도록 시켰다. 이거는 뭐죠? make인가요? 물론 메이크일 수 있죠. 여러분이 하기 싫어요. 선생님 숙제하기 싫습니다. 이럴 땐 메이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왠지 오늘 공부한 내용 가지고서 개념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숙제를 좀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숙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태일 때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게끔 시켰다. 이 경우는 have를 써주는 게 맞겠죠. 또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이발사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었어요. 그럴 때 나는 내 머리카락 잘랐어 라고 표현 쓸 때에도 I have my hair cut 이런 표현 씁니다. 여러분, 이발사한테 가서 혹은 미용사한테 가서 억지로 깎기 싫은데 깎으라고 시켰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make입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머리 깎는 걸 업으로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뢰이 시켜야 될 사람에게 시킨 겁니다. 그럴 때는 사역동사 뭐 쓴다고요? have 쓰는 겁니다. 좀 구별이 되시나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사역동사 let이란 녀석은 사실 의미가 시키다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허락하다의 뉘앙스의 표현이 바로 요 let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make, have, let 차이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론 나중에 정리를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일단 요거부터 정리해 둘게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목적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시킨다의 뉘앙스일 때 그때에는 어떤 경우, 어떤 조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반드시 원형 부정사를 써야만 한다는 게 바로 이 사역동사의 원칙입니다. 사실 여러분 중학교 때는 이 원형 부정사 대신에 동사 원형, 뭐 동원 이렇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이걸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해 두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 생길 겁니다. 선생님, 한 문장 속에 동사가 두 개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사역동사도 동사인데, 사역동사도 동사인데, 목적격 보호 자리도 동사 원형이 또 올 수 있어요. 헷갈리거든요. 원형 부정사라고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다음 시간쯤에 아마 준동사 개념 설명할 때 선생님이 원형 부정사 설명을 좀 더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내용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예문 한번 바로 볼게요. 자, I'll let you the result of the interview. 내가 너에게 인터뷰 결과를 알려줄게. 알려주도록 허락해줄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역동사 let이 보이고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you가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자리는 당연히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겠죠. 네가 결국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결국 능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형태가 올 것도 없고 당연히 뭐가 와야 되죠? 원형 부정사 no 써야 될 자리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해결되셨죠? 네. 자, 바로 두 번째 거 봅니다. What made John Goddard? made라는 동사 역시 사역동사고요. John Goddard로 하여금 목적어입니다. 그럼 목적격 보호 자리이고요. John Goddard가 결국 기록을 한 거, 능동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자리도 recording 같은 뭐 이걸 동명사라고도 볼 수 있고 현재 분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꼴은 불가능한 꼴입니다. 가능한 꼴은 record, 동사 원형 꼴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또 record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record라고 발음하면 명사로서 기록, 뭐 음반 뭐 이런 뜻입니다. 동사일 때는 액센트가 이음절에 가야 돼요. 그래서 record 한번 따라해 봅시다. record.
네, 이게 바로 기록하다. 무엇이 존 거다드로 하여금 그의 꿈을 종이에다가 기록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두 번째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사역동사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제 2번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쓰여서 의미상 차이를 유발하는 투부정사와 ing였어요. 물론 이거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 want, hope, wish 막 머릿속에 떠오르죠. 반면에 ing, 즉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 enjoy, finish, stop 뭐 등등 막 떠오를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포인트는 둘 다 쓸 수는 있는데 썼을 때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forget과 remember는 의미 차이가 완전히 반대되는 반이어 관계죠. forget은 의미가 잊어버리다, remember 의미는 기억하다. 근데 이 두 녀석은 좀 묶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forget이나 remember 뒤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이것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볼까? to 부정사는 대체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래지향성이라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반면에 동명사 ing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했거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그래서 과거나 현재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뉘앙스를 살려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forget to 부정사. 이미 한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한 거를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겠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할 것을 자, 뭐뭐 지우고 다시 정리해야 되겠네요. 뭐뭐 해야 할 것을 자, forget 같은 경우는 있다라는 뜻이고요. remember 같은 경우는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기억하다. V라고 표시할게요. 그러면 ing 같은 경우는요. 이미 한 거죠. 과거에. 이미 한 것을 있다. 그리고 이미 한 것을 기억하다. 요거일 겁니다. 뭐뭐 했던 것을, 뭐뭐 한 것을 있다, 기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되시죠? 자, 그 다음 나온 단어 regret이라는 단어 사전적 의미로 뭐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죠? 후회하다라고만 여러분이 대충 알아두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regret 같은 경우도 to 부정사를 취하느냐 아니면 ing를 취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서 쭉 표처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regret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성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걸 하게 되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하게 되면 후회할 것 같다? 약간 어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상 뭐뭐 하게 되어서 뭐뭐 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정도로 볼게요. 반면 ing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과거 이미 했던 거니까 이미 한 것을 역시 뭐하다? 후회하다. 이 경우에는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로 가보죠. try 동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try라는 동사 뭐 의미 뻔하지 않습니까? 노력하다 정도 이해하고 있으실 거예요. 시도하다 정도요. 근데 try to 부정사를 쓸 때랑 try ing를 쓸 때랑 뉘앙스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정말 애를 쓰는 거고요. 두 개 중에 나머지 하나는 그냥 한번 시험 삼아, 시도 삼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느낌이 좀 오세요?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투지가 넘치죠. 투. 투 부정사입니다. try to 부정사일 때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뭐 이런 겁니다. 반면에 try ing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시도 삼아,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정도 의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정리되시죠? 네. 여러분 중학교 때 잘 배우셨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여기 정리 안 해준 게 하나 있어요. stop이라는 녀석이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별도로 위에다가 좀 표시를 해볼게요. 사실 stop은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는 취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stop은 ing만 취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자꾸 헷갈리냐면 사실 to 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목적어가 아니고 이 녀석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의 의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고 할 때는 stop ing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글자가 나날이 악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자, 반면에 stop to 부정사는 어떠한 동작을,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 멈추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요겁니다. 됐죠? 네. 그럼 여러분 지금 집에서 stop playing 노는 걸 좀 그만두시고 그 놀이하는 것들을 좀 멈추시고 stop to study 네, 공부하기 위해서 멈추셔야 되는 거겠죠. 오히려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간인 거겠죠. 네. 정리되시나요?
좋습니다. 예문 두 개 빨리 정리해 볼게요. 자, please remember, 기억하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to check이면 해야 할 것을 이고요. checking이면 이미 한 것을입니다. The gas valve before you leave. 네가 집을 떠나기 앞서서, 네가 떠나기 앞서서 가스밸브 점검하는 거 잊지 마. 그럼 여러분, 떠났나요? 아직 안 떠났습니다. 가스밸브 점검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to check이 돼야 되겠죠. 됐나요? 네, 그 다음 예문 볼게요. I regret not.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한 것을 후회한다? 뭐 한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일단은 not이라는 부정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역시나 공부하겠지만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이런 준동사의 부정어는 항상 이 준동사 앞에다가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녀에게 goodbye,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후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작별 인사를 하게 되지 않아서 유감스럽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to say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답은 saying이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 regret not saying goodbye to her 하게 되면 일단 요까지 나는 후회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뭘 후회하는 거죠? Not saying goodbye to her. 그녀에게 안녕이라고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을 regret, 후회하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죠. 그 친구랑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냥 졸업할 때 안녕하고 인사말이나 좀 하고 올 걸. 이런 후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바로 과거 완료 시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념일 겁니다. 과거 완료. 우리 중학교 때 현재 완료 정말 많이 공부했죠. 근데 과거 완료라는 거는 현재 완료보다 정확하게 한 시점 앞서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명백하게 과거에 한 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과거 한 시점보다 더 앞서 있는 과거? 우리가 그런 걸 문법적인 용어로 무슨 과거라고 부르죠? 네, 대과거라고 불러요. 자, 대과거 어떤 시점부터 시작된 사건이 과거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거나 혹은 완료되거나 혹은 경험했거나 혹은 어떠한 결과를 일으킬 때 쓰는 시제가 바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 빗금친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과거 완료 시제라고요. 과거 완료. 일단은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had pp가 되겠습니다. had pp. 그런데 이 had pp는 단순하게 과거 완료만 표시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보다 하나 앞서 있었던 시점, 대과거를 표현할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had pp라는 수거를 사용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법 문제 풀 때 항상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는 과거 완료 시제는 반드시 어떤 시제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제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과거 시제요. 과거 시제가 전제 조건으로 깔리지 않으면 대과거나 과거 완료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과거 시점, 과거 시제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이문 볼게요.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이미 교실에 들어간 게 entered, 과거 동작입니다. The lesson, 수업은 already, 이미, 어떻게 돼야 되죠? 끝나버렸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수업이 시작되어서 이미 끝나버린 것은 내가 교실에 들어간 바로 그 과거 그 시점에 이미 수업은 끝나버린 겁니다. 맞나요? 네, 바로 이런 걸 나타내는 시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 완료 시제. 따라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had finished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해볼 파트에서 바로 지금까지 정리했던 사역동사 그리고 의미상 차이가 생기는 투부정사와 ing, 동명사 그리고 과거 완료 시제가 골고루 나올 거니까 내용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아까 우리 했던 바로 그 문장입니다. 무엇이 존 거랴드로 하여금 그의 꿈들을 종이에다가 기록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역동사였고요. 아까 전에 우리 정리했던 것처럼 이 record란 동사 형태에 조금 주목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형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래 존 거다드란 사람은 벼랑간에 막 자기 꿈을 기록한 건가? 무엇이 이 존 거다드로 하여금 자신의 꿈을 종이에다가 기록하게 만들었을까요? 대답이 나오겠죠. He remembered that. 그는 기억을 했습니다. 자, 뭘 기억했냐면, a friend of his dad's
자, 여러분, 이것도 조금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구문인데요. A friend of his dad's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중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his dad's 뒤에 friends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직역을 해보자면 그의 아버지의 친구들 가운데 a friend, 한 명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그의 아버지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of를 써서 이중으로 소유격을 써버린 걸까? 이거 뭐 역시나 차차 설명할 시간이 있겠지만 영어에서는 소유격 뒤에 관사를 못 써요. 응? 무슨 말이지? 소유격 뒤에 관사를 못 쓴다고? 자, his dad 할 때 apostrophe s가 이미 소유격입니다. 그리고 a friend 할 때 a가 부정관사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표현해서 his dad's a friend 해버리면 소유격 뒤에 이 부정관사 어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영어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of를 이용해서 이중소유격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은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하시고 해석상으로 그의 아버지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기서 그이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네, 존 거더드 얘기하는 거예요. J라고 표시해 볼게요. 자, 자기 아빠죠. 그러니까 자기 아빠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regretted, 후회했던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뭐 했다고 후회한 거죠? regretted 뒤에 not doing all the things he wanted to when he was John's age. 자, 적당히 끊어가면서 읽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not doing이니까 하지 않은 것을 regretted, 후회했던 거예요. all the things, 모든 것들을요. 자, 근데 어떤 모든 것들? he wanted to, 그가 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 못했다고 후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누가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했다는 겁니까? 네, 요거는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겠죠. A friend of his dad's 전체요. 그의 아버지, 즉 존 가더드의 아버지의 친구들 가운데 그 한 명의 친구죠. 그 한 명의 친구가 자기가 원했는데 그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달성하지 못했던 걸 후회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he는 friend니까 F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서 wanted to 하고 끝나버렸는데 좀 어색해 보이죠? 원칙적으로는 to란 녀석 뒤에 to 부정사라는 꼴이 따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뒤에 동사는 왜 생략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생략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앞에 이미 동사가 한번 나왔다거나 아니면 굳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때 안 씁니다.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앞에 이미 do라는 동사가 한번 보였거든요. 여기도 do라는 동사를 써야 될 자리인데 구태여 반복해서 쓰기 좀 귀찮으니까 쓰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동사 원형을 뒤에 안 써버리고 to만 남겨버린 거. 우리가 이런 걸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오늘 또 문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역시 차근차근 설명할 시간이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일단 메모만 해두시고 계약하면 그때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when he was John's age니까 그가 존의 나이였을 때입니다. 역시 그는 누구예요? 네, 아버지 친구죠. F라고 표시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아버지의 친구가 존의 나이였을 때 하고 싶어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것을 이 존 가다드가 기억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맨 앞에 있던 he는 결국 누구라는 거 알 수 있니? 네, 요거 존 가다드라는 거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아빠 친구를 보니까 그 존 나이 때 말이야. 아빠 친구가 아마 얘기하셨겠죠. 존 집에 놀러 와서 존아, 내가 네 나이 때 말이야. 하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그걸 다 하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를 존이 기억을 해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는 존, 역시 이건 존 가리키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Thought. I never want to miss an opportunity. 나는 결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답니다. 자, 근데 어떤 기회요? opportunity 같은 명사는 to 부정사 참 좋아합니다. 뒤에서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To do things that I dream of.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목록으로 종이에다가 써보게 되었구나. 유추가 되죠, 충분히. 바로 그래서 그 다음 이런 얘기 나옵니다. He carried a wish list. 그래서 그는 소망 목록이라는 걸 작성해가지고는 들고 다닌 거예요. Everywhere he went.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그리고는 tried. 여러분 요거 지난 시간 공부한 거니까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등위 접속사 and 뒤에 tried 보이면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지금 어떤 녀석이랑 병렬 구조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으로 쭉 가서 네, carried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동작이 두 개인데 첫 번째 거는 V1 carried고요. 두 번째가 V2 네, tried입니다.
tried throughout his life. 이런 뭐 시간 표현들은 가로로 그냥 묶어버릴게요. 네,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의 전 일생 동안 뭐 이런 겁니다. throughout his life. 그의 일생 동안.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거 나왔네. try 다음에 to 부정사 쓰게 되면 어떤 의미라고 했더라? 어떤 의미였죠? 그냥 한번 설렁설렁 해보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 목록을 작성해가지고는 가는 곳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일생을 통틀어서 막 뭐 했을까? 열심히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럼 이건 try 다음 ing 쓰는 게 맞아요? to 쓰는 게 맞아요? 의미상으로 to 쓰는 게 맞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turn A into B라는 표현 쓰게 되면 역시 수고로서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전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을 reality,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일생을 통틀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친구분께서 했던 얘기를 듣고는 이제 이 존이라는 사람이 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결국 목록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다 이거지 않습니까? 마저 읽어볼게요. When Life, 이거 잡지 이름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라이프지가 Introduce Goddard's Story, 이 존 가더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with the title, One Man's Life of No Regrets, 후회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여기까지 정리되시나요? 네. Introduce란 표현 자체가 이미 과거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했을 때 He had already realized. 보이네. He had already realized. 이거 무슨 시제? 네, 과거 완료 시제요. 왜 과거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있었다고요? 아까 방금 봤잖아요. 라이프지가 이 존 가더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이미 과거일이라고요. 근데 이 라이프지가 소개하기 전에 이미 이 존 가더드는 실현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소개한 것보다 더 과거, 즉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이므로 과거 완료 혹은 대과거인 had realized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104 of his list of 127 dreams. 127개를 가졌던 그의 꿈들의 소망 목록 가운데 무려 104개나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He had carried out a number of adventurous explorations. 그는 가지고 다녔어요. 우리 배웠던 표현 나왔죠. A number of니까 다수의 어느 정도 많은 모험적인 그런 탐험들을 이렇게 carried out이니까 이거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수행했다 이겁니다. 그는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A number of는 아까 전에 많은 의미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기본적으로 복수명사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explorations 복수명사 쓴 것도 확인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컴마 다음에 including 보이죠? 이거 독해 팁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컴마 다음에 including 하면 직역하면 포함하여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독해하다가 컴마 다음에 including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예시를 듣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포함해서 모험적인 탐험들 어떤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달성했냐면 The first solo kayak trip. 최초로 혼자서 카약 여행을 성공시켰다는 거겠죠. Down the length of the Nile River니까 나일강 그 유역을 쭉 따라서요. 그리고 standing on the top of Mount Kilimanjaro. 그 케냐에 있는 유명한 산입니다. 킬리만자로 산의 정상에 서보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즉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탐험적인, 아주 모험적인 그런 탐험들을 결국은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에 나왔던 문장도 한 번 더 볼게요. and라는 등위 접수사 뒤에 standing이라는 ing가 보입니다. 이것도 병렬 구조인가 본데 어떻게 병렬이 이루어진 거지 이거 도대체? 앞으로 쭉 가보면 ing 꼴은 안 보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근데 면밀히 살펴보시면 네, the first solo kayak trip이라는 거 이거 명사입니다. 맞죠? 네, down the length of the Nile River 이거는 뭐 그 여행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은 뒤에 나온 standing 역시 사실 이거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 사실은 우리 뭐 첫 번째 1차 시에서도 정리했었지만 동사로부터 출발했지만 명사로 쓰인 녀석이에요. 그럼 명사랑 명사를 병렬 구조로 연결한 거. 이게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정리되셨죠? 좋습니다. 자, 좋은 가다들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question number 3 and question number 4 요거 마저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goals did Goddard write down?
여러분, 그 존 거다드가 처음에 몇 개의 목표를 썼다고 했죠? 뭐 여러 번 반복됐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27 dreams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What adventurous explorations did Goddard carry out? 어떠한 이 모험적인 탐험들을 이 거다드가 carry out, 수행했습니까? 실행했습니까? 음, 일단 마지막에 설명돼 있었잖아요. 크기 예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아니었을까요? 네, the first solo kayak trip down the length of the Nile River and standing on the top of Mount Kilimanjaro. 이 부분이 되겠네요. 네, 이 부분이 바로 question number 4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시 마치고 나서 실제로 목표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뭐 거창하게 인생의 이런 목표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버킷리스트라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사실 그 어원은 조금 끔찍한데 어쨌든 이 버킷리스트란 표현은 여러분들이 뭐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쭉 써보는 그런 거거든요. 꼭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달성해보고 싶은 인생의 목표들 다시 한번 A4지에다가 써보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여러분 문자 메시지로 제가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잘 못 찾으시겠거든 영어 그래가 되니라는 카페 이름 네이버 카페 찾아보신 다음에 거기에 제가 1과 워크시트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한 내용까지 즉 3차 시까지 풀어 오셔야 다음 시간 내용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풀이 강좌가 다음 강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잘 풀어 오시라고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